미국 소녀 마리아, 결국 한국 남자와 결혼. 소속사와 충격적인 진실 공개 전 남친은 매니저. 결국 병원에 실려간 마리아, 무슨 일이? 차가운 1월의 바람이 인천공항을 스치던 그날,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 하나를 내렸다. 미국에서의 평범한 일상, 가족, 친구, 그리고 소박한 꿈.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직 음악이라는 작은 희망에 몸을 맡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리아의 첫인상은 놀라웠다. 노란 금발, 크고 맑은 푸른 눈, 그리고 부끄러운 듯 미소 짓던 입가. 누가 봐도 외국인이었지만 그녀가 무대에 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국 트로트를 부른 것처럼 감성은 깊었고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왜 트로트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녀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이 음악이 제 영혼을 울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많은 오디션,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와 소속사 사람들. 마리아는 매일 밤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다. 누군가는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 받는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건 항상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온전한 위로가 되어준 이는 다름 아닌 그였다. 한국에서 처음 사귄 남자, 춘천 출신의 댄서.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그의 존재는 마리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사랑의 열기는 길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의 고통, 문화적 오해, 감정 기복과 반복되는 무책임한 태도. 어느 날 마리아는 한 통의 짧은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우리 잠시만 거리를 두자. 깊은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매니저로 채용된 남자, 마리아가 직접 소속사에 추천했던 사람이자 전 남자친구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달콤했다. 매니저는 그녀의 스케줄을 세심하게 챙기고 무대 뒤에서 늘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업무와 연애, 그 애매한 경계 속에서 마리아는 조금씩 혼란에 빠졌다. 매니저의 집착, 통제, 예민한 감정 기복이 그녀의 일상의 먹구름처럼 드리웠다.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낯선 남성 3명이 집안을 헤집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들은 태연하게 답했다. 소속사 대표님이 시켜서 왔습니다. 촬영 준비 때문에요. 마리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누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간 마리아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제 집에 왜 사람들이 들어와야 있죠? 대표의 대답은 한마디였다. 촬영 준비야, 별일 아니야. 네가 좀 더 프로페셔널했으면 이런 일로 놀라지도 않았겠지. 그날 이후 마리아는 집에서도 안심하지 못했다. 소속사에서 요구하는 스케줄, 무리한 촬영,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마침내 그녀의 연인이자 매니저였던 A씨마저 소속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다.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니까. 매니저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어. 이유도 경고도 설명도 없었다. 단 한순간의 사랑도 신뢰도 미래도 모두 빼앗긴 것이다. 마리아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일 뿐인가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던 그녀의 모습 뒤에는 무너진 자존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공황 발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터졌을 때 누군가는 그녀의 사랑을 축복했지만 소속사 내부에서는 쇼윈도 결혼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갑자기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무대 리허설 도중 쓰러진다. 마리아 씨, 정신 차리세요. 응급차가 공연장을 떠날 때 매니저는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 실려간 마리아는 마침내 눈을 떴지만 그곳에는 소속사 직원이 아닌 오직 한 사람, 다시 돌아온 매니저가 있었다.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마리아는
그날 밤 드디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사람들은 나를 미국에서 온 외국인 가수, 트로트 신데렐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다르게 대하고 상품처럼 팔아치우는 소속사의 태도,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녀의 고백은 방송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무리한 스케줄, 사생활 침해, 연인과의 강제 이별, 그리고 회사의 통제.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마리아의 용기 있는 고백에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동안 마리아의 집 비밀번호를 빼돌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소속사 대표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된다. 모든 것이 마리아가 아닌 소속사 대표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후 소속사 대표는 법정에 섰다. 마리아는 긴 소송 끝에 모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음악과 삶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람은 한때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매니저였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자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히 노래한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그녀의 목소리는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으로 울려 퍼진다. 누구든 상처받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랑과 꿈,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조명이 꺼진 뒤에도 무대 뒤에서 마리아는 조용히 웃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녀를 외국인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실패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눈을 뜬 마리아,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미국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이상,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긴박하고 반전 가득한 마리아의 한국에서의 생존기와 사랑, 그리고 충격적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